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3사에 대한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 라인 이탈되게 됐을 때는 좀 요 조만한 갭까지 메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조선업들 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요것도 대선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친환경적인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유가의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된다면 조금 무난하게 이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관련된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수주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결국엔 수주가 답이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쪽으로 조금 다시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는지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요 박스권 라인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지금 중반까지 좀 와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평 추세를 좀 그었을 때 이게 이제 아래 박스권, 위 박스권 두 개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큰 박스로 잡아놨을 때 지금 이제 중간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의 움직임이 수평 아니면 상승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저점에서 지금 자리를 여러 번 다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이 굉장히 좀 큰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여기서 한번 강하게 갭도 이제 또 뚫을 겸 아랫라인까지 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 그걸 벌써 3번이나 한 번, 두 번, 세 번, 많게는 4번까지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 라인은 굉장히 튼튼한 라인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5,000원 라인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거죠.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항상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주가가 오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파는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하는 사람만 있으면 결국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안 좋은 부분보다는 긍정적으로 될 그런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선 3사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제 바이든이 되게 됐을 때는 이제 유가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엔 친환경적인 LNG선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왜 하는 거죠? 결국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LNG선 바다에 전기차, 수소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황산화물 이제 IMO 2020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황산화물을 계속적으로 줄여야 되고 또 노후 선박들이 있고 결국엔 다 신규 발주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뭐 일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진하면서 그러한 전반적인 수주에 대한 캐파를 우리나라가 좀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LNG선 같은 경우는 국내가 거의 휩쓸어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거는 있죠.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은 수주 목표치의 60%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게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가 미뤄진 이유가 코로나19예요. 19에 따른 이런 흐름들인데 문제는 2차 팬데믹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조선주에는. 그래서 뭐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수주가 대규모 어쨌든 수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이
2차 팬데믹이 오면 지금 이미 해외는 난리예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게 이제 검사 숫자를 좀 조절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자릿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들은 뭐 7만, 8만, 뭐 10만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해서는 살짝의 물음표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후 선박이 벌써 20에서 30척 있고 그다음에 이제 LNG 선이 60에서 1년에 70척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라인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뭐 쉐빙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선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는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의 가격대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방이 40% 이상이 열려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력이 있으시고 돈이 있으시면 저는 충분히 조선주들 중장기적으로 끌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으로도 이제 이 주선들 좀 자리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20주선이 좀 붙어야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주선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윌라인 때 좀 슈팅 카타르 수주 같은 거 나오면서 5,700원 라인 슈팅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윌라인 치고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또 5분봉 같은 경우 최근에 120선 밑에 깔고 상승해주고 있고 지금 60분봉 상으로도 120선 깔고 상승을 해주고 있고 전라인 때 지금 한번 1차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뢰도가 있으려면은 5,200원 라인, 5,300원 라인에서 5,350원 요 라인까지는 적어도 와줘야 그나마 좀 신뢰도가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자리 만들어 나가면서 여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5,500원 이상대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패대기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은 단타를 한번 쳤다가 다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라인 위험했던 라인을 깼는데 깨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그 밑에 최후의 라인들을 좀 지켜주면서 요까지 뚫렸으면 솔직히 요까지 갑니다.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 한번 횡보했었던 그런 라인들을 지지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탔고요. 그래서 아래 박스권, 윗 박스권, 이제 큰 박스권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23,000원대에 안착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라인 들어오게 된다면 24,200원 라인까지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솔직히 2,550원, 25,050원, 500원 라인 부분은 아마 수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뚫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바닥권에서 단타로 치고 오신 분들은 이제 25,000원 라인 뚫고 올라갔을 때 크게 가지 못한다면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여기 라인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 전략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대우조선 역시도 코로나19 이전 가격대까지만 가더라도 28,000원에서 30,000원 라인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수주 책판 나왔을 때 한번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는 조금 덜 강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바닥들을 다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라인 때 지금 왔다가 빠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조회 같은 경우는 85,000원을 조금 빠르게 안착을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85,000원 정도는 해야지 여기 라인 들어와가지고 이제 윗라인 때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85,000원 안착하는지를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89,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방 열어 놓으시고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좀 접근을 대응해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전히 한조회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아랫라인에서 지금 주봉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비슷한 패턴이죠. 우리 최근에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패턴들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21선 마중 나가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마중이 안 되면 결국엔 이평선이 기어 내려오는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수렴했다가 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기평이 21선을 마중을 나가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주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타서 10주선까지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다음 주가 됐을 때 이제 이 기준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강한 양봉으로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9만원대 9만에서 9만 5천원 라인까지도 한 번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수주가 어떻게 되느냐, 수주 잭팟이 나오면 뭐 그거 상관없이 빠르게 당연히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월봉상 굉장히 바닥권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방이 나와도 한조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해봐야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방 같은 경우는 13만원, 14만원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폭이 과대가 많이 되어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 노후 선박의 전환들, 그리고 나름대로 뭐 해상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ICT 활용한 그런 선박에 대한 부분들, 특수선에 대한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실적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모멘텀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건지, 뭐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거 보실 거면 저는 뭐 5G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소 조금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신 한번 터지면 크게 먹습니다. 한번 터지면 한 4, 50% 정도는 단기간에 훅 땡길 수 있고, 더 크게 터지면 뭐 100%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잭팟을 터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분하게 이런 모멘텀들 중장기적으로 좀 잡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나는 단기가 좋아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선주는 그냥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눌린 종목군들 이거 아니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른 부분들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조금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좀 답답하실 텐데 결국에는 수주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자리 만들어주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마음의 위안을 가지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수주에 대한 부분 보자,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뭐 연말까지의 이런 특수선에 대한 기대감, 뭐 성과가 50% 일반선보다 비싸죠.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인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가도 갑자기 이슈 터지면 쭝쭝쭝 올라가는 게 제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조선 3사 리딩을 또 도와드렸고요. 제가 매일은 못하더라도 조선주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조선주들은 워낙 그 이제 조선 쪽으로 이슈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많고, 수주가 아닌 이상 사실 뭔가 이렇게 크게 뒤집을 만한 요인이 없으면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사실 찔끔찔끔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 리딩이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재미없는 말만 해드리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일 때 요런 부분 더 체크해보자, 요런 부분들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도 지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좀 이제 변곡점이 생기면 제가 또 특집 영상 찍어서 좀 잘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